부지런한 소녀와 게으른 소녀. 멀리 어느 마을에 한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남편과 아내가 살았죠. 두 사람 모두에겐 재혼하기 전에 낳은 딸이 있었어요. 아내는 자기 딸을 매우 사랑해서 딸에게 새 옷을 입게 챙겨줬고 일도 전혀 시키지 않았어요. 결국 아내의 딸은 아주 게을러졌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종일 자신의 미모에 감탄만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의붓 딸에겐 매우 가혹하게 대했죠. 왜 멀뚱히 여기 앉아있어? 빨리 일어나서 청소나 해! 하지만 엄마, 오늘 아침에도 청소했는걸요? 어디서 말대꾸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네, 엄마. 새엄마는 의붓 딸에게 모든 일을 다 시켰지만 의붓 딸은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지만 지겨워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지켜봤죠. 이런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기력이 떨어졌고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우리 예쁜 딸아, 너무 미안하구나. 내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빠는 평생 절 사랑하고 돌봐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아빠를 챙겨드릴 차례예요. 제가 일을 해서 돈을 잔뜩 벌어올게요. 지금 당장은 사정이 어렵지만 곧 이 시간도 끝날 거예요. 아내는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왜 저 생각을 못했지? 그래, 부잣집에 보내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겠어. 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는 거야. 그리고 제가 번 돈은 다 내 거야. 그럼 우리 딸과 함께 평생 꿈꿔온 삶을 살 수 있어. 잘 생각했다. 알다시피 너희 아빠가 요즘 자주 아프시잖니? 또 생활비는 얼마나 많이 드는데. 네가 부잣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좋겠구나. 넌 훌륭한 하인이 될 거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럼 얘 말고 당신 딸을 보내든가. 그러고 싶지만 당신도 알잖아. 걘 항상 자기 예쁜 얼굴과 자그마한 발만 걱정한다니까. 괜히 일했다간 미모만 망칠 거야. 게다가 솔직히 당신 딸은 그렇게 예쁘지도 않잖아. 가서 일해도 전혀 해가 될 게 없다고. 그럼 된 거지? 내일 아침에 네가 가서 일할 부잣집이 있나 찾으러 가봐. 미모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넌 일할 필요 없다, 얘야. 아빠 괜찮아요. 전 일하고 싶은 거려. 각자 맡은 일을 게을리해선 안 되죠. 걱정 마세요. 아빠가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언젠가는 제 노력을 인정받을 날이 올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부지런한 딸은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죠. 어서 가서 부잣집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여행을 떠나는 딸에게 음식도 물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착한 딸은 신경 쓰지 않았죠. 얘야, 가서 잘 지내야 한다. 명심하렴.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땐 거절해선 안 된다. 또 부지런하게 살고 네가 뭘 하든 간에 온 마음을 다하거라. 네, 아빠 말씀 명심할게요. 그러곤 딸이 떠났어요. 언덕을 오르고 또 올랐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며칠을 걸었지만 사람이라곤 구경도 못했어요.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딸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떠올렸어요.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땐 거절해선 안 된다. 또 부지런하게 살고 네가 뭘 하든 간에 온 마음을 다하거라. 지금은 딴 생각 말고 일자리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해. 그게 내가 할 일이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해낼 거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잠시 후 소녀는 말하는 나무를 만났어요. 그런데 가지가 완전히 말라 있었죠. 어이, 안녕. 어디 가는 길인가 봐. 나 좀 도와줄래? 내 마른 가지 좀 치워줄 수 있어? 대신 대가로 좋은 일을 해줄게. 도와줄게. 소녀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모든 마른 가지를 손으로 떼어냈어요. 소녀는 새로운 나뭇잎이 자라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가지치기를 계속했어요. 나무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소녀는 자리를 떠났어요. 조금 더 가자 죽어가는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포도나무 곁에는 이상하게 생긴 삽이 있었어요. 포도나무가 소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내 뿌리 근처를 좀 봐줄래? 그럼 내가 대가로 좋은 걸 해줄게. 소녀는 삽을 들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손이 아프도록 땅을 파고 또 팠어요. 손이 너무 아프겠다. 괜찮아. 곧 낫겠지. 도움이 필요한 널 그냥 지나칠 순 없었어. 포도나무는 고맙다고 했고 소녀는 가던 길을 갔어요. 조금 더 걸어가자 소녀는 고장난 가마를 만났어요. 가마가 소녀에게 도움을 청했죠. 꼬마야, 날 좀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해줄래? 그럼 대가로 좋은 걸 줄게. 소녀는 가마가 군데군데 금이 간 게 보였어요. 소녀는 잠시 뭔가 생각하더니 진흙을 가져와서 발로 섞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반죽한 진흙으로 금이 간 곳을 다 떼웠어요. 이제 가마는 새 것처럼 빛이 났죠. 고맙구나. 근데 네 손과 발이 더러워졌네. 괜찮아. 물로 씻으면 되는걸. 도움이 필요한 널 그냥 지나칠 순 없었어. 그러곤 소녀는 다시 떠났어요. 조금 더 가자 못쓰게 된 우물이 보였는데 우물이 말을 걸었죠. 안녕. 더러운 물을 퍼서 없애주고 날 깨끗하게 해줄래? 그럼 대가로 좋은 걸 줄게. 소녀는 더러운 물을 모두 퍼냈고 우물을 깨끗하게 닦아줬어요. 옷이 다 더러워졌네? 괜찮아. 옷은 빨면 돼. 도움이 필요한 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우물은 고맙다고 말했고 소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얼마 안 가 소녀는 작고 귀여운 목소리를 들었어요. 강아지였죠. 강아지는 지저분했고 털도 삐죽삐죽했어요. 내 털을 잘라주고 강에서 목욕 좀 시켜줄래요? 그럼 대가로 좋은 걸 드릴게요. 소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강아지는 이제 기뻐했고 건강해 보였어요. 강아지는 소녀에게 고맙다고 했죠. 소녀는 강에서 몸을 씻고 다시 걸어갔어요. 곧 어둠이 찾아왔어요. 우연히 한 집을 발견했는데 그곳엔 7 요정이 살고 있었죠. 방해해서 죄송한데 밖이 너무 어두워서요. 하룻밤만 재워주실래요? 어디로 가는데? 일할 곳을 찾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여기서 일하지 않을래? 여긴 방이 7개 있는데 매일 6개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해. 하지만 명심하렴. 7번째 방에는 들어가면 안 돼. 잘할 수 있겠니? 아, 너무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소녀는 약속대로 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6개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고 7번째 방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소녀는 돌아가서 병에 걸린 아버지를 돌볼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가기 전에 말해보렴. 왜 7번째 방을 궁금해하지 않았지? 아버지는 항상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일할 땐 여러분 말을 듣는 게 제 일이니까요. 네 솔직한 대답에 크게 감동했단다. 넌 정말 부지런한 아이더구나. 따라오렴.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요정은 소녀를 데리고 7번째 방으로 갔어요. 방 안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동전이 가득했어요. 그럼 저 동전 위에서 굴러보렴. 네 몸에 붙는 건 다 가져도 돼. 소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잔뜩 쌓여있는 금동전 위에서 몸을 굴렸어요. 그러곤 은동전 위에서도 몸을 굴렸어요. 소녀의 온몸에는 금은 동전이 붙어서 마치 별처럼 빛났어요. 소녀는 요정들에게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씻겨준 강아지를 만났죠. 이제 강아지의 몸은 털이 아니라 진주로 덮여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날 도와주셨죠? 어서요. 진주를 원하는 만큼 가져가세요. 소녀는 진주를 팔목에 감았어요. 다리와 목에도 감았죠. 강아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다시 걸어갔어요. 조금 더 가자 자신이 청소해줬던 우물을 만났어요. 어서 오렴. 내가 어려울 때 날 도와줬지. 와서 시원하게 목을 축이렴. 우물가엔 여행자를 위해 많은 물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소녀는 물병을 집어들고 물을 가득 담아선 시원하게 물을 들이켰어요. 소녀는 고맙다고 말하고 다시 걸어갔죠.
조금 더 가자 자신이 고쳐준 가마가 보였어요. 어서 오렴. 도움이 필요할 땐 날 도와줬지. 어서 와서 이 신선한 빵과 케이크를 먹으렴. 소녀는 원하는 만큼 잔뜩 빵을 먹었고 아버지를 위한 빵도 챙겼죠. 그러곤 가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다시 걸어갔어요. 조금 더 가자 자신이 도와준 포도나무가 보였어요. 어서 와. 내가 어려울 땐 날 도와줬지. 와서 이 신선한 와인을 맛보렴. 소녀는 원하는 만큼 실컷 와인을 마시고 아버지 드릴 와인까지 챙겼어요. 소녀는 고맙다고 말하고 갈 길을 갔죠. 조금 더 가자 가지치기 해준 나무를 만났어요. 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 초록빛이었고 배가 잔뜩 열려 있었어요. 어서 와. 내가 어려울 때 날 도와줬지. 와서 이 신선한 배를 맛보렴. 소녀는 원하는 만큼 실컷 배를 먹었고 아버지 드릴 배도 챙겼어요. 소녀는 고맙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온 소녀는 아버지를 보고 너무 기뻤어요. 이제 병이 나은 아버지는 문 앞에서 소녀를 기다렸죠. 소녀는 성큼 달려가 꼭 안아드렸어요. 돌아온 새엄마는 건강해진 남편과 부자가 된 의붓딸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의붓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금은 보화를 두르고 있었어요. 딸은 아빠와 함께 새엄마를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새엄마는 남편이 자신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란 걸 깨달았죠. 새엄마는 바로 자기 딸을 부르더니 빨리 가서 일할 수 있는 부잣집을 찾으라고 했죠. 내 말 잘 들어. 쟤보다는 훨씬 더 벌어야 해. 난 널 믿어. 쟨 진주를 받았지? 넌 루비로 받아와. 딸은 작별 인사를 하곤 걸어갔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가지가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를 만났어요. 나무는 소녀에게 마른 가지를 떼어주면 대가로 좋은 걸 주겠다고 말했어요. 지금 진심이니? 그깟 마른 나뭇가지 때문에 내 깨끗한 손과 예쁜 발을 더럽힐 순 없어. 뭘 주든 절대로. 그리곤 소녀는 걸어갔어요. 조금 더 가자 죽어가는 포도나무를 만났어요. 포도나무는 뿌리를 파주면 대가로 좋은 걸 주겠다고 했죠.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깟 죽어가는 뿌리 때문에 내 깨끗한 손과 예쁜 발을 더럽힐 순 없어. 뭘 주든 절대로. 그리곤 걸어갔어요. 조금 더 가자 고장난 가마가 보였어요. 가마는 좋은 걸 줄 테니 자신을 고쳐달라고 했죠. 내 깨끗한 손과 예쁜 발을 더럽힐 순 없어. 뭘 주든 절대로. 소녀는 조금 더 걸어가자 우물이 자신을 깨끗하게 닦아주면 대가로 좋은 걸 주겠다고 했어요. 넌 물이 가득한 우물이잖아. 알아서 닦아. 내 깨끗한 손과 예쁜 발을 더럽힐 순 없어. 뭘 주든 절대로. 조금 더 걸어가자 한 강아지를 만났는데 강아지는 좋은 걸 줄 테니 자기를 씻겨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소녀는 도망치며 외쳤죠. 내 깨끗한 손과 예쁜 발을 더럽힐 수는 없어. 뭘 주든 절대로. 조금 더 걸어가자 집이 보였어요. 소녀는 하룻밤 묵어도 되겠냐고 물었죠. 그곳은 7 요정의 집이었어요. 지난번처럼 요정들은 1년간 머물면서 6개의 방을 청소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명심하렴. 7번째 방에는 들어가면 안 돼. 소녀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매일 아침 일어나 6개의 방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곧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고 결국 7번째 방에 들어갔어요. 방 안은 컴컴했어요. 그런데 금은 동전으로 가득했던 방은 개구리와 꿀벌로 가득했어요. 꿀벌이 달려들어 독침을 쏘아대서 소녀는 상처투성이가 됐죠. 소녀는 요정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도망쳐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녀는 진주를 덮어 쓴 강아지를 만났어요. 진주를 빼앗으려고 강아지를 뒤쫓았지만 강아지는 도망쳐버렸어요. 조금 더 걸어가자 청소해주길 거부한 우물이 보였어요. 소녀가 고개를 숙이며 물을 뜨려고 하자 팔이 닿지 않게 물이 쑥 빠져버렸어요. 조금 더 가자 소녀는 자신이 고쳐주길 거부한 가마를 만났어요. 가마 앞에는 신선한 케이크와 빵이 있었어요. 소녀는 빵을 집으려고 하다가 그만 손을 대었어요. 조금 더 걸어가자 소녀가 땅을 파주길 거부한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목이 몹시 말랐지만 포도나무는 와인 한 잔 마실 수 없게 했죠. 조금 더 걸어가자 자신이 돕길 거절한 나무가 보였어요. 초록 이파리와 배가 가득 달려 있었죠. 하지만 소녀가 배를 집으려고 하자
나무가 더 자라면서 손이 닿지 못하게 했어요. 소녀는 가던 길을 갔어요. 집에선 엄마가 문가에 선 채 금과 루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딸의 몸엔 상처가 가득했고 옷엔 지저분한 게 잔뜩 묻어 있었죠. 이제 알겠소. 게으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오직 수수하고 솔직한 사람만이 복을 받는 법. 당신은 더는 우리 집에 살 수 없소. 당장 나가요. 아내와 그의 딸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와 그의 성실한 딸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